자, 연애편지 애플로그 5단원 진행할게요. 2차 방식.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근해공식 나왔죠, 근해공식. 뭐 이거 근해공식은 그냥 못 외우면 수학을 못 하게 돼. 근해공식을 못 외우면 뭐 진행이 안 되죠. 심지어는 고2, 고3, 더 가서는 대학생, 아니, 재수생이 되는데도 근해공식 몰리는 분들이 있어. 뭐 답이 없죠. 자, 그래서 짝수공식 같은 거 사용할 때 조금 빠르게 계산하다가 틀리거나 뭐 이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천천히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허수계수 방식이지. 그래서 뭐 2ax 제곱 더하기 뭐 3b ix 어쩌죠. 이런 것들이 a, b가 실수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허수계수에서는 뭘 하지 마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i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BI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서 보통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 4분의 D를 얘가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걸. 그지?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포함돼? I가 포함된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허수 부등식은 고교 과정에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요걸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지? 4x 플러스 b가 되고 그죠? 그럼 여기는 뭐 2a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그냥 x를 실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눈 후 각각이 0이 되는 것으로 풀어달라. 판별식 D를 하지 않는다. 근데 가끔씩 중근 갖는다고 했을 땐 판별식 D가 0을 해도 결국 뭐가 나와? 등호가 나오기 때문에 상등으로 풀 수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죠. 그냥 실근 갖는다 이렇게 냈으면 복소수가 i가 포함된 2차 방정식에서 실근 갖는다라고 하면 D를 하지 말고 상등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절대값을 포함한 것은 그죠? 그 범위를 나누어서 풀든 구려서 풀든인데 이거 그려서 푸는 걸 추천을 하죠. 그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지, 이런 거.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특별하지 않고 그냥 단순 플러스로 연결됐을 때, 그죠? 얘가 만약에 뭐 5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짝수개면 뭐야? 그릇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그지? 얘가 2지. 그럼 1 대입하면 얘가 1이고, 2 대입해도 얘가 1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어? 5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 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추가되면 여기에 플러스 절대값 x-3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건 어떻게 그려져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라는 거죠. 그지? 그래. 이때 1, 2, 3은 지금 x값을 말하죠. 이 점의 x값을. 그렇게 해서 그려서 풀어달라고 했어요. 이거 그려서 풀 줄 아는 것은 단순한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이나 아니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상당한 그 풀이의 속도를 향상시켜 주니까 그렇게 풀으시면 되고 그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죠. 좋아. 그 다음에 방정식에 그리면 대입하면 만족하다. 뭐 이거는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고3 수능 평가원 문제를 풀 때도 지금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이거를 문제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막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 너무 중요하지. 근을 대입함으로부터 식이 진행된다. 이걸 이용하는 것은. 그리고 적용하지 못했을 때는 아주 치명적이다. 아, 이 문제 왜 못 풀었지? 했는데 갑자기 풀이 과정 또는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어이없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다음 내용들은 확실히 이걸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 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2차 방정식이 이거가 있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a인데 알파 베타가 근이래. 그러면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뭐를 대입하면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얘가 f1이 되잖아. 그럼 1-알파, 1-베타. a는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0이 아니잖아. 됐죠?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거에서 이걸 바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주고 이쪽에다가도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되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는 얘기지. 응? 이 얘기는 이거예요. 2 곱하기 2가 4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를 준다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각 항에다가 짝수번 곱해도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그냥 대입한 것 자체로서 여기가 앞에 부호가 바뀌진 않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다고.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에이, 선생님 이거 그냥 전개하면 되잖아요. 전개하면 된다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아셔야 된다고. 대입을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야 그게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때, 학교 변별력 문제 했을 때 아니 이렇게 빨리 푼단 말이야? 이렇게 되려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를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지? 그럼 결국 요거는 뭐야? 요거를 전체는 f의 마이너스 1에다가 a분의 1을 나눈 거지. 지금 이제 a분의 1을 나눈 건 대부분의 문제가 90% 이상이 최고차이 계수가 1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봐보면. 근데 학교 변별력에서 나한테 내라고 하면 나 이거 최고차이 계수를 분수 같은 걸로 줄 것 같아. 좀 더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인 상태에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지?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바로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라고 했잖아. 많이 반복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답이 나온다니까. 자, 그럼 이제 3차예요. 3차는 색이죠, 항이. 그지? 항이 색인데 이거는 다 쉽죠, 이거. 그냥 어떤 거 딱 대입했는지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F2가 되고 A분의 1로 나눈 거고. 얘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감마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이게 되고, 마이너스를 주면 이게 되고, 마이너스를 주면 이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3번 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반대쪽으로 곱해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 그 다음에 홀수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가 홀수인 규칙을 생각하세요. 그건 뭐야? 짝수차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짝수만 나오니까 부호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2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앞쪽으로 끄집어내고 그 마이너스를 준 걸 홀수번 줬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뭔 소린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말한 이 부분을 동영상 강의를 천천히 해서라도 이해가 되게끔 하셔야 돼요. 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이것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될 텐데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 응? 근데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했어. 중요해요.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대입하면 만족하다는 그의 정의로부터 또 파생되는 또 하나의 유형이죠. 이것도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fx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해되죠. 그래. 그러면 얘의 근을 구하라는 거야. 이거일 때 얘의 근. 그럼 결국 얘가 뭐가 되면 돼?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되지. 다시. 얘가. 지금 눈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x 플러스 b가 알파하고 베타가 돼야 되고, 그건 각각 b를 넘긴 거죠. 각각 b를 넘겨서 나누니까 근이 이거하고 이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알려준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곱하거나 더하라고 뭐 하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라고 하면 얼마가 돼? a의 제곱이 되고.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a 알파 마이너스 ab 더하기 그냥 곱하라고 하면 분자원목끼리 곱해야죠. 분자원목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플러스 얼마?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어차피 a하고 b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 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얘가 2고 얘가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얘의 합과 곱을 주어지고 얘의 곱을 구하러 가면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얘는 얘보다 1학년 때는 덜 나와. 근데 2학년 때는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을 보다 보면 이 내용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배울 때 똑같이 복습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2학년 때 아주 편할 거야. 얘는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게 아니라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만족한다고. 그러면 x자리에다 대입하니까 이게 돼야지. 이해되죠?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이거의 근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a 알파 더하기 b, a 베타 더하기 b.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 fx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래. 근데 f의 2x 마이너스 1 이거의 근이 뭡니까? 라고 하면 2x 마이너스 1이 알파 베타 이렇게 한다고. 거꾸로 2x-1 이퀄 제로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x 이퀄 제로의 근이 뭐냐라고 하면 x는 뭐야? 2알파-1, 2베타-1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1번 설명이고 이게 2번 설명이야. 이걸 거꾸로 대답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냥 맞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얜 정확한 원리를 딱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 2차 방정식은 사실 중요한 유형들이 너무 많죠. 많은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인데 사실 가우스가 학교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 X는 뭐야?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지. 그래서 뭐 이런 문제 이 정도까지만 다루고 갈게요. 뭐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 4, 1 마이너스니까 뭐야? 가우스 X가 얼마야? 4하고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가우스 X가 4면 X가 뭐야?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나와 있는 거 한 요 정도로만 살펴보고 사실 가우스의 심한 문제는 수학하 쪽에 좀 많이 나오고요. 함수 쪽에서.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빈도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받은 기출문제를 살펴봐도 가우스 문제는 거의 없죠. 하지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을 정말 괴롭히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우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우스는 일단 이게 최고예요. 가우스는 결국 정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우스 X가 만약에 2하고 3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버리죠. 이거 버리는 이게 가우스에선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우스에 대한 분석은 혹시라도 이거 인강을 보시고도 난 가우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럼 일비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놨어요. 자, 그다음에 2차 방식의 실근의 개수.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만 두 실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두 실근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이면 뭐야? 등호가 빠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두 실근이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이라고 하면 등호가 빠진다고. 이거에 관련된 거 틀리고 맞다, 깜빡했어요. 이 짓은 하지 마시고 꼭 잘 봐놓으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두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게 또 같은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게 기말 때 어차피 직선의 방식에서도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두 직선을 나타낸다. 두 1차 시계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되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두 1차 식이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인수분해 될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 했어? D의 D가 0이다.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해서 D를 해. 그럼 뭐가 사라져? 그 문자가 사라지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 문제가 이거지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k 요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뭐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k 이거의 4분의 d를 하시면 1 마이너스 a시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k가 되죠. 보다시피 d를 하시면 x에 관해서 d를 하시면 뭐가 사라져? x가 사라지면서 y에 관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를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또 d를 하라고. 여기서 다시 또 4분의 1을 다시 하면 반해주니까 4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k 요게 제로라고. d의 d가 0이라고. 그래서 k가 얼마예요? 5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건 근해 공식으로부터 출발하죠. 근해 공식을 해서 어떤 하나에 관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때 근해 공식을 했으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빠져나오려면 d가 뭐야?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 어떤 것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세모가 완전제곱식이면 세모의 d가 0이지. 그러니까 d가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니까 d의 d가 0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의 이유를 설명해서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그냥 단순 암기해서 문제를 풀어도 1학년 때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직선의 방식에서 어차피 나올 거니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각계수죠. 근각계수와의 관계는 뭐 여기하고 여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 이걸 모르면 대학을 못 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차가 이거죠.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여기다가 100제곱을 해주고,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에서 이걸 많이 물어봤었던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 배우니까 새로운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x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된 거지.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라고. 차니까 이게 빼라고. 빼면 여기서 얘 사라지고 2a분의 뭐야? 2 루트 d가 나와서 약분됐다고. 근데 차는 양수니까 여기가 절대값을 씌우니까 결국 절대값은 다시 밑으로만 간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4분의 d를 사용하지 말라 했어요.
이 두근의 차는 얼마나 활용도가 높냐. 그지? 실제로 그냥 2차 방정식에서 이 두근의 차가 얼마일 때 A 값 구해라 뭐 이런 쉬운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 이 길이가 두근의 차죠, 이거. 이 길이. 이 길이가 두근의 차야. 그리고 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원에서도 원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Y축에 의해서 잘린 여기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건 X에다 0 대입하고 Y일 때 두근의 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지. 응?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이거는 사실 에필로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이 에필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다 뭐 3등급, 4등급을 목표로 하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어. 근데 이 길이 구하래. 이 길이를 구해야 달래.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럼 그럴 때는 X축하고 Y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결국 얘가 뭐예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잖아. 그러면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러면 F 이퀄 G를 풀었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수선을 이렇게 거보면 이렇게 되면 이 길이를 잠깐 내가 L이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ML이라고 했지. 그럼 이 M은 뭐라고 했어? 이 M은 직선의 기울기라고. 왜냐면 이거분의 이거가 M이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M이니까 여기가 L이면 여기가 ML. 그럼 이쪽은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루트 얼마? 1 플러스 M제곱에 앞으로 L이 튀어나오죠. 이렇게. 왜냐면 L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L의 제곱에다 루트를 씌우니까 L은 튀어나가고 1 플러스 M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L이 절대값 A분의 루트 D야.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에 루트 1 플러스 M제곱. 그게 뭐다? 요 길이다라는 걸 아는 것은 제대로 한번 얻어 걸리면 문제를 풀 때 엄청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가 막 여기 간단하게 1, 5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금방 푸는데 여기 각각의 근은 엄청 지저분하게 나오고 기울기도 막 이상한데 실제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엄청 단축시킬 수 있지. 그리고 2학년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이과에서 기하에서 포물선을 배우게 돼. 이과만. 그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뭐 그냥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2차 방정식은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잘못 본 문제인데 사실 잘못 본 문제는 이거죠. 1창의 개수나 상수항을 잘못 보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많이 풀었지. 그래서 뭐 1창의 개수를 잘못 봐서 1, 3이다. 그러면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니까 A분의 C, 곱이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는데 2하고 7이 나왔대. 상수항을 잘못 봤으면 1차까지는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다. 해가지고 C는 3A, B는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4A 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건 여러분이 많이 해봤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풀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주 가끔씩 A가 최고차의 개수 A를 잘못 본 경우가 문제에 나올 때가 딱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이거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뭐 6X 더하기 8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원래 얘를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근데 1이잖아 원래. 1인데 내가 얘가 갑자기 2라고 보인 거예요. 그러면 합을 계산하고 곱을 계산할 때 합일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2로 보이고 곱일 때는 3으로 보였다는 얘기가 아니야. 합을 계산할 때도 곱을 계산할 때도 하나 잘못 본 그걸로 계속 잘못 봐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를 계산했을 때 이거하고 이건 잘못 본 거지만 이거하고 이거의 B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얘가 몇 배요? 뭐 이해가 좀 더 되게 해드리면 여기를 플러스 6이라고 놓으면 얘는 얘에다가 몇 배 된 거야? 3배. 얘는 얘에다가 몇 배? 4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의 3분의 4배가 된 거지. 아니면 숫자를 조금 더 쉽게 줄까? 이렇게 줄까요? 그럼 얘는 얘의 3배. 얘는 얘의 6배. 그러니까 얘는 얘의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그 2배가 된다는 B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요번에 시험 볼 때까지만은 그냥 외워. 그리고 다음에 수업 시간에 따로 와서 물어보든가. 그래. 그럼 이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봐. A를 잘못 읽어서 이거래. 그리고 민영이는 C를 잘못 읽어서 이렇게 됐대. 1과 4를 그렇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랬을 때 원래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게 A를 잘못 읽어. 그 다음에 얘를 C를 잘못 읽어. 그러면 일단 C를 잘못 읽었으니까 뭐는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야?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 그 다음에 얘는 A를 잘못 읽어서 이게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두 개 더하면 4가 되지. 그 다음에 얼마? A분의 C를 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2 플러스 루트 2i 2 마이너스 루트 2i 이거 두 개를 곱해. 곱하면 제곱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6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나눈 거 이거는 제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a를 잘못 봤지만.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돼? 이거 약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여기 지울게 이거. 이걸 지우면 마이너스 c분의 b. 이게 이거분의 이거. 얼마? 3분의 2. 쉽게 말해서 이거하고 이거는 제대로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다시. C를 잘못 읽었으니까 A하고 B는 똑바로 읽었지? 그러니까 뭐를 해? 합을 했죠. 마이너스 A분의 B는 5. 그 다음에 A를 잘못 읽어서 이걸 나왔다고 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합과 곱을 근각계수를 해. 그 상태에서 나눠. 그래서 A 날라가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는 맞는 사실이라고. 그럼 요거 지울게.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잘못 본 적이 없는 문자가 뭐야? B지, B. 그럼 B에 관해서 정리를 하세요. B에 관해서. 그러면 일로 왔다 갔다 넘겨봐. 그러면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의 B지. 일로 가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의 B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C는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 B 이렇게 되네. C가 이쪽으로 갔다가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AX의 제곱. AX의 제곱에서 A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B.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B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요게 A고 B는 B고 이게 C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지? 그래.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원래 방정식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해주시면 되지. 그치? 그래. 그럼 요거 마이너스를 양변에 싹 그냥 이 상태에서 A분의 C니까 이거분의 이걸 하시면 돼. B 날라가고 마이너스 날라갔죠. 5분의 1분의 얼마? 2분의 3 곱하니까 2분의 1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선생님 같으면 이걸 안 묻고 이렇게 안 묻고 그냥 원래 제대로 된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뭐를 B를 날려주고 마이너스 5를 곱하면 그 방식이 딱 나오죠. 뭐 하는지 아시겠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앞쪽으로 돌려서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 그렇지만 A를 잘못 본 경우는 드물어요. 문제가 나올 때. 좀 이제 여러분이 푸는 문제 중에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뭐 B나 C를 잘못 본 걸 틀리면 이제 뭐 혼자 틀린 거지 뭐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숫자가 요게 5-9인데 이제 5-10인데 11로 점프 뛰었네요. 자,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거를 두근으로 하는 방식은 개수를 역순으로 쓰라고 했지. 그쵸? 그러니까 뭐 3x의 세제곱 2차니까 이거 5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분의 1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요거를 두근으로 가지면 어떻게 하라고? 거꾸로 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이퀄 제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왜인지는 또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일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또 들어가면 요 상태에다 대고 x자리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고 했지. 그럼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얘는 그대로고 x자리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답인데 양변을 마이너스 나눠서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 요게 답이 될 확률이 높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기는 내용이 좀 광범위해. 그냥 지금 제가 여기서 띡 설명해 주기에는 내용이 좀 길어요.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제 강의에서 2차 방정식에서의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개념 부분에서도 있고 일비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가 좀 길게 나오니까 여기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고차 방정식 쪽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모르시겠으면 그 강의를 전체적으로 한 번을 빠르게 배속을 해서라도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계수 방정식은 무리식의 켤레근, 실계수 방정식은 복소수 형태의 켤레근을 갖는다. 확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이런 거지. 그래. 그래서 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제로. a, b가 실수일 때 2 플러스 i가 근이면 뭐야? 2 마이너스 i가 근이 되지. 그치? 그래서 뭐가 돼요? 5 더하면 4 곱하면 5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풀으라는 얘기죠.
낚시질은 뭐를 걸리면 안 돼? 2 플러스 i가 아니라 i 플러스 2. i 플러스 2가 근이면 뭐가 근이야? i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안 되죠. 그치? 이거 바꾸는 게 아니라 뭐야? 요게 근이다라는 거죠. 이거 낚시질 걸리지 마시고.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유리수도 결국은 실수니까 이거 할 수 있지. 그지?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다. 그때 2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다 라고 하려면 그때는 A, B가 뭐여야 된다? 유리수여야 된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묻는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그거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땐 간단하지. A, B가 만약에 A, B, C가 실수일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제로. 이게 A, B, C가 실수일 때 Z가 근이면. 그죠? 그럼 Z가 근이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이게 Z가 근이지. 근데 여기다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바가 되지. 그럼 얘는 얘 똑같은 거지. 얘가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건 뭐가 돼? 찢어진다고 했죠.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또 찢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A, B, C가 실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없어지지. A, B는 실수를 하게 했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럼 결국 뭐야? Z 바도 근이 된다라는 걸로 유도는 끝났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방식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네요. 마지막 내용. 그지? 두 실근의 부호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 특히 두 근이 모두 음인 경우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 두 근이 모두 음인 경우에서도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 두 근이 모두 양. 그러면 어떻게 해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 곱 알파 베타가 양 이거지.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이 모두 음이라고 해도 얘는 얘라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고 음이고 알파 베타는 양인 거지.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음이니까 D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여기야, 여기.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여기가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 뭐 하라고 했어? 이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두 근이 부호 다르면. 두 근이 부호 달라. 그럼 뭘 하지 않아도 돼? D는 안 해도 된다고 했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자동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양근, 이게 뭐가 돼? 이게 이렇게 되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근데 양근의 절대값이 크면 이게 되고, 음근의 절대값이 크면 이게 되고, 절대값이 같으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 0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곱이의 음이면 D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에필로그는 좀 일단 양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